네, 많이 한 것 같은데, 예, 이제 5번입니다. 근데, 예, 지금부터 하는 거는 그냥 마지막까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빨리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또 그렇다고 뭐 이게 여러분에게 이론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서 뭘 배우고 암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이해되지고 딱 보이면은 사실 강의가 많다고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5가지 복합적 문제가 뭐냐 하면, 한 사람의 중독 문제를 보는데 이제 넓고 깊게 본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이면 드러난 문제는 중독 문제고, 뭐 예를 들면 마약 문제인데,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조금 5가지 영역에 있어서 그 5가지 영역이 이 사람을 중독 문제로 몰았고, 또 중독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잡혀 있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게 보이면은 이 사람을 바르게 도와주고 치유의 여정과 회복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도 저 5가지 부분이 올바르게 도움을 받고 변화되는 과정과, 또 개인도 스스로 자각하고 도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고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평가라는 게 조금 그렇지만, 한 사람이 바르게 가고 있고 저 사람이 정말 바르게 치유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구나, 이러면 기다려줄 수도 있고 바르게 안내해 줄 수도 있는데, 이런 5가지 분야를 바르게 보지 못하면 혼자 회복했다라고 설치고 다니면은 그 사람을 띄우거나 그 사람이 잘 되고 있구나라고 봐버리면은 다시 무너지는 경우 속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게 되거든요. 한 사람이 바르게 회복이 됐단 말은 이 5가지의 영역에 하나하나씩 이제 응답과 증거와 변화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 5가지 분야를 보기 전에 마약이라는 걸 썼잖아요. 이 마약 문제가 무슨 문제죠? 물질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는 뭐죠? 메스암페타민이라는 그 물질이 우리 속에 들어간 거죠. 마리화나가 우리의 연기를 통해 우리 몸 안에, 인체에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수면제나 뭐 각종 흥분제, 이런 것들이 몸 안에 들어가서 반응을 한 물질 문제 맞습니다. 그러면 간단하죠. 그 물질이 내 눈앞에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물질을 갈망하는 내 생각과 마음과 근본 상태는 변화되지 않기에 물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사전적인 의미로 마약은 이 산마자잖아요. 이게 고대의 어떤 그 무당들이 그 접신을 하기 위해서 연기를 피워서 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온 것 같아요. 마약. 그러나 저는 이 정의에 동의를 하지 않거든요. 이 마기맞자 있잖아요. 마기맞자, 이 안에 이제 귀신 귀자가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영적인 어떤 이런 실체가 그런 연기나 물질을 활용해서 나로 하여금 내가 원하지 않는 운명 속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약이 아니고 마귀약,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출생부터 사망까지 그 가운데서 중독 문제 속에 계속 끌려가는 부분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의 의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또 저 사람은 중독 문제 속에 있지만 저 가문은 저 문제뿐만 아니라 절대 해결받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어떤 운명의 대물림 속에 그대로 놓여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거든요. 한 가문에 눈에 안 보이는 대물림 되어져서 오는 문제를 어느 누가 부모의 문제를 자식이 그대로 겪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가족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대물림 되어있는 문제를 무엇을 해도 막지 못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뭐 무당을 찾아가거나 구슬하거나 점을 치거나 한 종교를 택해서 변화시켜 보려고 해도 가문에 내려오는, 그들이 전해주는 것도 아닌데 뭔가 내려오는 그 부분이 저는 마약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이 부분이 인식이 되어지면 5가지 영역을 바르게 보게 됩니다. 내가 선택한
마약 물질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내가 원치 않는 인생 속에서 내게 어느 날 이 마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걸 보게 되면은 5가지 영역을 바라보는 게 달라집니다. 내가 한 마약이라면 개인 문제인데 나만 탓하면 되잖아요. 내가 한 마약이라면 내한테 마약 준 사람만 탓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런 가정 배경 속에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상처가 많아서 내가 이렇게 됐다 하면 가정만 원망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나와 전혀 상관없이 아까 넓게 본다고 말했듯이 나와 전혀 상관없이 내 인생에 답이 없는 채 어느 날 내게 찾아온 마약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어느 날 내게 찾아온 만남, 그 만남이 내게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내 개인 상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결국은 뭡니까? 개인의 근본적인 상태나 내면적인 상태, 그 다음에 인생의 바른 목표, 내 인생의 이유,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시작을 시작하게 하신 분, 그 안에서 내 개인에 대한 답이 나온단 말이 이 개인 문제에 대한 올바른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개인 상태가 바뀌면 만남 상태가 따라서 바뀌게 돼 있어요. 개인 상태가 나는 약을 끊는다고 말하면서 휴대폰에는 상선들 번호가 다 있다는 말은 만남 상태가 변화되지 않겠다는 말이죠. 그럼 같이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가정을 바르게 회복할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가족들이 제일 상처받는 게, 가족들이 중독 문제에 있는 사람이 한 번 마약을 딱 했다고 교도소를 간다고 해서 바로 연 끊고 아빠도 아니야 남편도 아니야 이렇게 바로 연 끊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다려주고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끝이다, 이 말은 한 번 더 해라 이 말이고, 이 말이 아니고 관계를 끊고 싶다 이 말이 아니고 제발 좀 변화되고 올바른 위치를 찾아달라는 말인데, 그 본인도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나와서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실망이 이제 미움으로 바뀌죠. 미움이 이제는 이제 무관심으로 바뀌어버리고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보면 처음엔 미안하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에 대한 미움이 생기죠. 그 뒤로 지나가면은 당당해집니다. 당당해지지만 이게 뻔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속 자책하고 답이 없거든요. 죽는 거 아니면은 자기도 살아야 되는데 그런 가정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개인이 조금 상태가 변화되고 바른 도움을 받으면 가정이 이해되어집니다. 그러면 경제라 그랬죠. 돈이 없는 게 유익입니다. 그래서 출소가 가까운 사람이 출소할 때 이 사람이 다시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출소하고 바로 다시 경제 회복하려고 막 설치고 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근데 출소해 가지고 돈 먼저 준비하고 회복하려고 안 하고 진짜 작은 일이라도 작은 경제라도 나를 회복하기 위한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회복하더라고요. 경제 문제거든요. 결국은 잉여 경제가 나를 망치는 거니까 경제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로 이제는 예전에 남는 돈은 나를 죽이는 데 쓰였잖아요. 그리고 또 어떡합니까? 남의 피해까지 주면서 빌려가지고 나를 망치는 데 썼잖아요. 경제를 올바르게 이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남을 살리고 남을 도와주는 경제라는 부분으로 바르게 방향 잡히면 그때부터 경제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정말로 내 작은 경제를 가지고 나와 같이 중독 문제 속에 답없이 헤매고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함께 일을 하면서 내가 회복되는 것만큼 내 회복되는 비밀을 같이 일을 하면서 전해주고, 또 중독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내 경제와 업으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의 방향을 잡은 사람은 경제 문제 속에서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지역 문화 이렇게 딱 5가지로 한 명의 중독자는 딱 쌓여 있습니다. 개인, 만남, 가정, 업, 그 다음에 지역 문화. 이 한 지역의 중독의 이 연결고리는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말로요. 한 지역 현장에서 이 중독 현장에 한 10년 넘게 이렇게 있어 보니까요.
정말로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고, 특히 뭐 여성 중독자 같은 경우는 정말로 참 이게 어떤 분야로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예를 들면 뭐 제가 다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여자분이 이제 마약을 하고, 여자분들은 마약을 하는데 다 그렇진 않겠지만, 내가 예를 들면 좀 남자에게 어떤 그런 가치가 있다, 그럴 때는 그런 여성분들은 한 번도 마약을 자기 돈으로 안 삽니다. 그러면 어느 미친놈이 그렇게 리스크가 있고 구하기 어려운, 또 돈이 나가는, 또 남에게 줬을 때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마약을 왜 공짜로 주겠냐 말이죠.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그렇죠. 돈은 안 줘도 다른 부분들이 다 이용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그거 관계가 끝나도 어디서 어떻게 알건 왜 찾아오는지도 모르게 계속 찾아오거든요. 그게 뭡니까? 이 지역 문화 속에서 다 엮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까이서 보면서 만나서 돕기도 하고 좀 소통하고 안내하는 한 명의, 여러 명이 있지만 제일 가까이서 그렇게 소통하는 여성을 볼 때마다 참 이 지역 문화의 눈에 안 보이는 어두운 시스템, 흑암 시스템, 왜 사람을 저렇게까지 대할까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지역 문화거든요. 지역의 눈에 안 보이는 어두움의 시스템이 조직돼 가지고 한 개인이 그 지역 사회 속에서, 중독 문제 속에서 바르게 회복되어 갈 수 없는 모든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참된 치유의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치료를 제대로 하고 도우고 안내해 줄 수 있는 우리 회복자분들, 또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상담사분들이 이 팀이 돼 있으니까 그들의 서로 연결된 지역 안의 만남들도 있잖아요. 그러니 오히려 빛의 시스템이 되는 거죠. 누군가가 중독 문제가 있으면 연결돼 가지고 소개해주고 안내해주고 도와주고, 또 그들이 올바른 회복하면서 올바른 경제관, 자기를 치유하고 남을 오히려 돕고 섬길 수 있는 경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 사회복귀 시스템, 경제를 같이 이렇게 일하면서 치유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시스템도 저희가 준비해서 하고 있죠. 그런 게 이제 5가지 분야를 다 함께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 분야의 문제를 바르게 보면은 그 안에 내용은 사실 이 5가지 영역만 제대로 강의를 해도 이 5시간짜리거든요. 하나당 1시간씩 해야 되는데 또 무슨 좋은 기회가 있겠죠. 그러면 5 분야가 원래 올바로 돼야 되는 게 다 디스오더 돼 있어요. 질서를 다 잃어버리고 혼란 속에 있거든요. 5가지의 영역에 올바른 질서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개인의 올바른 오더를 잡아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시작, 마지막, 그 속에서의 오늘. 그렇다면은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면 나를 시작하게 하신 삶의 이유와 목적, 그 속에서의 나의 성장 배경, 가정 배경 속에 일어났던 모든 일과 만남이 이게 다 계획이 있고 오히려 나를 진짜 찾을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되면 나를 다 혼란시키고 무너지게 만들었던 많은 문제들이 오히려 나를 찾는, 질서를 찾는,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 속에서 앞으로 이렇게 살았을 때 내가 정말 행복하구나, 이런 질서를 만나죠. 만남에 대한 디스오더가 있어요. 저 인간이 내한테 축복의 사람인데 나는 저주의 만남으로 설정해 놓고 최고 축복의 사람을 내가 죽이고 나 스스로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올바로 정리돼 보세요. 저 사람 아니었으면 나는 내 인생에 답도 찾지 못할 만큼 저 사람에 빠져서 내가 방황하고 있었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나씩. 가정에 대한 원망, 상처가 있던 사람이 가정에 감사할 수 있고 그 가정 속에서 나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오더거든요. 경제 가지고 나를 망쳤는데 경제 가지고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경제. 이렇게 되잖아요. 5 분야의 5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첫 단추를 제대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5가지 분야에 있어서 내 개인 상태를 변화시키는 그 시작을 바르게 하면 5가지는 같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순서는 뭐냐? 치유의 순서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꾸로 하죠.
보이는 현실부터, 남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힘드니까 보이는 것부터 치유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으로 치유하는 것이 진짜 순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이 순서가 순서의 시작입니다. 대부분 다 거꾸로 하죠.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라는 말은 사실은 한 명의 중독 문제, 한 사회,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는 중독 시스템, 경찰이 해결할 수 있겠어요? 판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벌은 줄 수 있지만 가족이 해결할 수 있어요? 저도 해결 못합니다. 제가 한 10년 넘게 중독 현장에 있으면서 한 가지 제가 바르게 결론 내고 고백한 거 있습니다. 중독 문제에 있는 사람 내가 못 도와준다. 이 결론 탁 나왔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중독과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설적에서 나온 책인데 여러분들이 신앙에 있건 없건 간에 한번 읽어보면 중독에서 회복되는 부분들에 많은 이렇게 영감을 얻을 수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아까 말했죠. 그 중독 문제 앞에 나는 절대적으로 무력하다, 안 되구나 인정되어지면 그러면 내가 안 되니까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도 없으니까 정말로 초월적으로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내 인생에 목적을 줄 수 있는 분과의 이 만남이 중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위에서 아래로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으로. 나의 문제가 드러난 육신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영적, 내 영혼에서부터 내 인생에 답이 안 나온 문제라면 그 영혼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있어서는 우리 어머니가 못 주고 학교에서 못 줬으니 세상에 있는 물건으로 나의 영혼에 내 인생의 본질적인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넘어서 위에서 아래로의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치유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늪에 빠진 사람이 늪에 빠지고 싶어 빠진 게 아니잖아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늪에 빠진 사람 보고 너 빠졌네? 나와. 왜 빠졌어? 내가 거기 들어가지 마라 했잖아. 이런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일단 그래 잘못한 거 맞아요. 왜 들어갔어요? 근데 빠졌잖아요. 빠져서 혼자 못 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빠져가지고 나한테 오지 마.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빠져나갈 거야. 이러면 죽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빨리 도움을 요청해야 되거든요. 빠졌으니까 어쨌든 잘못했건 실수였건 간에 나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누가 건져줘야 된단 말이죠. 누가 건져줘야 되는데 누가 건져주냐면 사람의 도움을 찾으려고 했는데 옆에 사람도 빠져있네. 나는 마약이라는 늪에 빠졌고 저 사람은 음란이라는 늪에 빠졌고 저 사람은 또 폭력이라는 늪에 빠졌고 어떤 사람은 정신질환이라는 늪에 빠져있어요. 각자 다가 나만 중독 문제인 줄 알고 나만 이상한 줄 아는데 다들 다양한 문제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단 말이죠. 사람이 구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치유 방법은.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을 만나고 많은 강의를 만나거나 자발적으로 상담을 오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앞에 있는 내용을 쭉 얘기하면서 그 가운데서 저한테 진짜 도움을 원하고 앞에서 얘기한 부분들이 이해돼서 바르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강의 장소 말고 제 개인적으로 진짜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만나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제 자신을 변화시키고 내 개인에게 답이 됐던 치유의 내용을 그 사람에게 전합니다. 이 얘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이미지로 그랬어요. 또 그 사람도 이거를 기억한다면 또 많은 중독 문제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게 뭐냐, 나를 창조하신 분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날 낳았지 창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시고 그분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까지는 뭐였습니까? 그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단절되어져 있었고 오히려 내가 혼자 괴로운 줄 알았지만 내 영혼을 붙잡고 있었던, 내 인생의 운명을 잡고 있었던 존재 속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내에게는 태어났는 데부터 비어 있었고 행복하지 않은 내 개인 상태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마약이 문제가 아니라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운명 속에서, 가문 속에서 오는 6가지 문제가 있었고, 내가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지는 길을 알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 내 삶에 중독에서 회복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참된 축복 7가지가 온다는 거죠. 요거를 제가 모든 중독자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중독 문제 속에 진짜 치유와 올바른 시작과 치유의 여정을 걸어가고 싶은 사람에게 시작 때부터 하나하나씩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중독 문제가 무슨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문제고 영적인 문제에다가 내 내면적인 문제에, 그런 가운데 내가 물질에 중독됐군요. 이해를 하고 바른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5가지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변화돼야 되겠구나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현실의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여정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회복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회복의 여정이 계속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또 실수하고 무너지고 또 재발하는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그냥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오래된 문제고 회복의 여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회복의 여정 속에 한번 무너지는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배신당했다 생각하고, 넌 우리보다 그 마약이 더 중요하냐 하면서 제대로 그 한번 넘어진 게 다시 일어설 때는 더 크게 일어설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기다려줄 여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넘어진 본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리니까 올바른 회복의 여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회복의 여정 이 3단계를 이해하고 알고 있다면 기다려줄 수도 있고, 실수와 재발이 오히려 회복에 더 큰 도약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 첫 번째 회복의 여정.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된 것을 이해한다면 한 사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냐? 각인된 것을 이제 어떻게 바꾸냐? 각인이 뭐죠? 새겨진 것입니다. 서두에 얘기한 거 있죠. 메스암페타민이 몸에 들어갔을 때 도파민을 천이나 쏜. 그 말은 뭐냐? 염산, 메스암페타민이 나를 때렸다는 거거든요. 새겼다는 겁니다. 기억이 됐습니다. 기억될 수밖에 더 있어요. 아니, 맛있는 거 먹었는 거에 한 7배가 충격이 왔는데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면 그 충격을 어떻게 없애죠? 그 충격보다 더 센 충격이 와야 됩니다. 도장에 칼로 새겼어요. 이거요, 이 나무 없어질 때까지는 여기 이름 적힙니다. 제 이름 신혜원 적으면 그냥 계속 신혜원 적힙니다. 그러면 이 이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우개로 지우면 됩니까? 안 돼요. 더 깊은 칼 가지고 더 깊이 다른 이름 새기면 됩니다. 그럼 다른 이름 새겨져요. 근데 천이라는 메스암페타민으로 쿡 새겨 놓으니까 이게 안 지워지는 거예요. 지워지겠어요? 다른 게 재밌는 게 없는데, 다른 게 좋은 게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센 충격을 가야 되는데, 앞에서도 얘기했죠. 천을 때린 그 충격보다 물질적으로 천보다 더 세게 때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으며, 혹시나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다시 중독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끊으려고 더 센 약물에 중독되는 수밖에 없단 말이죠. 제가 지난번 마약 사범들 강의하는데, 강의하고 쉬는 시간에 잠시 화장실 나가는데 대마 사용자들이 제 뒤를 졸졸졸 따라오더라고요. 강의를 너무 잘 들었다고. 그러면 강사님 단말 안 해주셨는데 대마 끊는 법 지금 빨리 좀 알려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게 급해가지고 얘기해 줬어요. 정말 대마 끊는 법 알고 싶냐고. 알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지금 말해줄 테니까 잘 들으니까. 정말 3명이 집중하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어요. 히로뽕 하세요 그랬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이러다가 농담하지 마십시오 하길래 내가 농담 아니다 그랬어요. 대마 하던 사람 히로뽕이 없어요. 대마 안 찾아요. 그런 걸 왜 합니까? 그런 마약도 아닌 거를. 그러면서 내가 다시 정리해줬죠. 이거 그냥 농담이다고. 근데 맞는 말이다고. 다시 말하면 당신 보고 히로뽕을 하란 말이 아니라 대마 못 끊는다고. 대마보다 더 센 충격과 더 센 쾌락을 맛보기 전까지는 대마가 지금 제일 좋은데 어떡하겠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러면 히로뽕에 중독되는 게 그 사람이 치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더 센 충격이 물질에서 온 충격을 물질보다 더 세게 주면 안 된단 말이죠. 정신적으로 온 충격에 정신적인 충격을 더 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의 충격은 잊어버리죠. 과거의 상처는. 그러면 또 다른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게 맞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비물질적이지만은 충격을 줘도 우리를 살리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눈에 안 보이는 비물질적인 충격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이해되는 사람도 있고 이해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은혜의 충격입니다. 정말로 내 인생의 시작 자체를 감사로 누릴 수 있는, 나의 창조 자체 감사, 내 인생에 살아가는 이유와 내가 내만이 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유일한 나를 발견하는 감사예요. 그 충격만이 이 물질을 통해 왔는 충격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각인이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나를 바르게 알고 내 삶 속에서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내용이 각인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충격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또 뭐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가 약하면 작은 유혹과 흔들림 속에서도 뿌리채 다 뽑혀나가겠죠. 뿌리가 든든하게 이 나무의 크기보다도 뿌리가 더 깊이 새겨지면 위에 드러난 나무를 아무리 흔들어도 뿌리가 나무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안 흔들립니다. 그래서 만남이든지 나를 살릴 수 있는 내용과 힘 속으로 지속하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왜냐? 지속해야 뿌리를 내리고 힘을 얻고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저는 많은 사람을 상담하고 또 도움을 받으러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속에 지속되는 사람이 얼마 없지만 지속되는 사람은 다 좋은 과정 속에서 변화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저희 주변에서는 소수지만은 보면서 그들이 변화되는 여정을 제가 함께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분들 볼 때마다 참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체질입니다. 이거 제가 그린 건데, 한 사람이 회복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의 체질, 영어로 말하면 네이처잖아요. 이 본성, 이거. 자꾸 그쪽으로 끌리는 어떤 본성이 있잖아요. 경향성, 이게. 그쪽으로 자꾸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꾸 갖다 붙는 거죠. 그게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성장 배경, 가정 배경을 통해 자기도 모르게 체질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사람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삶을 대하는 방식, 삶의 주기적인 패턴, 이런 것들이 끊고 내려놓고 이별해야 되는 부분들을 나를 망치는 줄도 알면서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계속 주기적 반복적으로 오는 겁니다. 체질을 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한 사람이 중독 문제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뭐 제가 그린 거니까 뭐 어디 딴 데는 없습니다. 내면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중독 속으로 한창 빠질 때 그 내면의 어떤 물이 엄청 오염되어 있죠. 더럽게. 뭐 사람 문제, 중독 문제, 음란 문제, 경제 문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다가 뭐가 되냐면 교도소를 가거나 큰 문제를 겪게 돼서 더 이상 약을 할 수 없는 강제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 더러웠던 것들이 교도소를 간다고 해서 빠져나온 적이 없잖아요. 이혼의 위기를 만나서 더 이상 약을 못하게 됐는데 이게 빠져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교도소 가 있는 1년 넘는 동안 약을 못하니까 약을 통해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지를 않겠죠. 그런데 그런 상태가 밖으로 나간 적이 없으니까 이거 딱 퇴적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다 퇴적되니까 여기 물은 깨끗하단 말이죠. 한 번씩 가족들이 면회 와가 남편 얘기를 턱 듣는데, 와, 우리 아빠 옛날 진짜 이상했는데 이제는 옛날보다 더 좋아졌어. 와, 우리 아빠가 돌아왔어. 정말 괜찮아. 그리고 자기 자신도 느껴요. 나 정말 어떻게 내가 이래 변화될 수 있을까? 이렇게 느낍니다. 깨끗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사회로 나와요. 이 상태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하는데 갑자기 원하지 않는데 누가 짝대기 하고 한번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누가 시비 걸기도 하고 누가 퉁 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시비도 안 거는데 내 혼자 속에서 소용돌이 한번 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았던 것들이 휘두르고 때리고 안에서 흔들리니까 다 올라와 버리는 거죠. 그때 이제 사람들은 이럽니다. 가족들은 또 우리를 속였단 말이야. 본인 스스로도 헷갈려요. 나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 왜 갑자기 왜 나왔지? 스스로도 괴로워 미치고 사람들도 이제 못 믿는 거죠.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해놨더만은 교육성에서 만나고 이제는 한 가정이
이 체질을 바꾸고 올바른 흐름 속으로 들어와서 변화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 강을 해놨더니 이걸 그대로 그려가지고 그 집에 서로 보면서 잊어버리지 말자고 냉장고에다가 그려가 붙여놨더라고요. 나 정말 잘했다 그랬거든요. 자, 이 상태 속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빼내야죠. 빼내는 과정이 필요해요. 깔아앉는 게 중요한 거 빼내야 되는데 어떻게 빼내죠? 빼내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버리면요. 깨끗한 물을 계속 언제 흘러 넘치도록 부으면 더러운 것들은 계속 빠지고 깨끗한 물들은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게 내 속의 상태를 바꾸는 거지, 이 깔아앉도록 만들어 놓으면 언제든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상태거든요. 깨끗한 물을 보낸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건 좀 추상적으로 이미지화 시킨 거고, 구체적인 얘기는 뭡니까? 환경 속에서 무슨 얘기를 듣고 어떤 삶의 패턴으로 만남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계속 듣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한잔 할래? 약 할래? 야, 이 뽕쟁아, 너는 중독자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는 사람하고, 당신이 비록 중독 문제 속에서 있었지만은 그건 문제가 아니고 당신 인생이 남들이 겪지 않는 중독 문제를 겪었단 말은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이 있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과거에 자기를 바라보던 눈이 계속 변화됩니다. 사람은 듣는 대로 보게 돼 있거든요. 계속 들리고 각인되고 뿌리 내린 채로 자기 자신을 설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을 계속 붓는 이 만남과 이 흐름 속에 본인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체질을 바꾸는 최고 길입니다. 자, 그러면 회복 예정 두 번째는 조금 회복해 가면서 스스로 자기를 인식하고 조금 이렇게 도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중독 문제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이게 겉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드러낼 어떤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음지에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음지에서 양지로 계속 가는 도전을 해야 돼요. 그거는 뭐냐? 내 개인의 문제 맞죠. 그러나 내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만 구석에 처박혀서 신음하고 고통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게 사회의 문제거든요. 또 모든 사람의 문제기에 내가 앞에 나와서 내가 치유의 여정을 바르게 걸어가면서 얻은 답이 있다면 그 답은 나를 살리는 답도 답이지만 우리 사회에 이 도움이 알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우리가 제대로 내 문제에만 빠지지 말고 내 문제가 변화되는 과정이 결국 사회를 살린 답이니까 음지에서 양지로입니다. 구석진곡 곰팡이가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 지나면 방 전체로 다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뭐 아프리카의 문제가 좀 있으면 아프리카에 터진 전염병이 전 세계를 다 죽이는 것처럼 우리랑 멀리 떨어진 곳이니까 우리가 외면하고 중독자들은 그냥 격리해라. 이게 올바른 사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격리시키고 내 가정을 돌보는 줄 알았는데 내 자녀에게 어느덧 중독 문제가 옵니다.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사회적으로도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의 중독 문제, 또 내게 있는 문제, 사실은 서로가 참된 행복을 발견하고 변화되어지고 그 행복을 서로 나눠주고 전달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우리의 역할이 있지 않느냐 보고, 커밍아웃이란 말은 떠들고 나는 마약 중독자입니다 외치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에 과거에 있었던 문제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좋은 재료와 발판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알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과거부터 시작했던 것이 뮤지컬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화 콘텐츠를 만들었죠. 앞에 설명했듯이 이때까지 나온 뮤지컬 공연이 미션, 각인, 플랫폼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미션은 다수의 중독에서 회복되는 사람이 실제로 참여했고, 각인과 플랫폼은 중독 문제를 바라보는 가정과 사회의 시각을 바꾸기 위해서 전문 배우들이 중독 문제에 있는 분들과 함께 오랜 시간 동거하고 생활하면서 표현한 뮤지컬이죠.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계속 상시 공연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잠시 멈추고 문화 콘텐츠를 제작해서 영상으로 만든 다음에 학교와 교도소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게 작품을 만드는 단순한 게 아니고 이 부분입니다. 회복의 여정에 있어서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회복의 여정은 한 사람을
마약 끊으라, 마약 끊으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마약이 끊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목표를 바르게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왜 마약을 끊는지, 왜 마약이 잘 안 끊어지면서도 이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 설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목표 설정도 중요합니다. 무슨 목표 설정이냐? 많은 사람들이 또 중독을 치유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의 최대 실수가 뭐냐? 최대 실수. 그게 뭐냐 하면은 마약을 치유하는 단체, 그 최종 목적을 들어보면 단약하게 만드는 거래요. 저는 들을 때마다 실패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단약이 최종 목적일 때는 너무 슬픕니다. 왜 그러냐? 내 인생이 태어났는데 남들은 고민도 안 하는 내 인생에 찾아온 마약 문제를 인생의 목적이 약을 끊는 거, 단약이 돼버린다면 그 인생 자체가 불행한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얻을 것도 많고 알 것도 많고 경험할 것도 많은데 내 인생은 태어나서 약 끊는 거, 이게 목적이라면 그 인생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최종 목적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목적으로 삼고 있다가 한번 마약하면 그 인생에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이네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최종 목적은 다른 것입니다. 뭐냐? 내가 마약을 한 게 잘했다는 게 아니고 내 인생에 이 문제가 와야만 했던 이유. 1000명입니다. 그러면 남들에게 없는 문제, 마약 문제가 있단 말은 나만이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60억 인구가 다 다른 모양으로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지만은 내 인생에 존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명. 이게 남들 앞에도 떳떳하게 설 수 있습니다. 내가 사실은 마약 중독됐다는 걸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인생은 마약 중독 때문에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과 미션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의 때뿐만 아니라 제가 한 사람을 뒤에서 기도하면서 계속 도와주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마지막 최종으로 이겁니다. 이게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마약이 문제고 단약도 소중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 인생에는 사명이 있다. 미션이 있다. 그 미션 속에서 나의 중독 문제도 이해되는 것이고 그 미션 속에서 내 가족의 중독 문제도 바라본다면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약 중독자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미션을 가진 사람입니다. 인생의 목적. 마약 중독 없이 평범하게 살면서 자기 인생이 뭐 할 때 가장 행복한지도 모르고 사는 그 사람이 진짜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과거 문제를 통해 나의 사명을 찾은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저는 미셔널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 영어로 한국말로 하면 선교사인데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전달하는 사람이 저는 미셔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독자가 아니라 미셔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원래는 레드오션, 마약 중독자라는 그 선입견과 그 틀 속에서 그냥 거기에서 피 터지다가 죽어야 될 사람이었는데 레드오션 속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미션을 가지고 자기 자신 발견되니까 중독 현장에 다른 사람은 살릴 수 없는데 나는 전 세계의 중독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블루오션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중독 문제 있는 사람과 가정 중에 이 한 사람이 바르게 나와진다면 어떻게 되냐? 이 한 사람의 존재 이유와 능력은 정말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런 한 사람이 이런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는 그 대전 충청지회 그 현장에서도 그뿐만 아니라 제가 만나고 여러 사람 앞으로 이런 강의를 통해 연결되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한 사람을 찾고 세워서 세계의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중독 문제 속에 서로를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는,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을 통해서 이 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세계의 중독 문제를 넘어선 미션을 바르게 전달하는 그런 만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강의를 했고요. 강의 통해 가지고 시간에 또 제 능력의 한계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는데 이 내용이 좀 개인에게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전달될 필요가 느끼는 분들은 뭐 여기 담당하고 계신 분들 통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제가 도와드리고 안내해야 될 내용이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얼마든지 제가 돕고 안내해 드릴 마음이 있고요. 강의로만 안 끝나고 여러분 현장에서 대전 충청지구에 제가 뭐 늘 갈 수 있는 현장이 아니니까 이 강의를 들은 이 수련생들 분 중에 현업에 전문인으로 나가서 저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강의는 다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가 송출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런 여정을 통해 지금도 아직 걸음마 단계고 시작 단계지만 교육을 통해서 이런 만남을 만나고 개인과 가정이 이런 치유의 여정, 회복의 여정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사례를 저희 이번에 마약퇴치운동본부 세계 마약퇴치회 날 때 작은 미니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올린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의 영상이 제작돼서 올라갈 수 있으면은 여러분 강의를 정리하시면서 한번 보시고 그게 안 되면 여러분 개인에게 송출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겠습니다. 정말로 참 실력 없고 전달력이 없는 이 얘기를 뭐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하고 수련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미래를 최고로 준비하는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나고 이런저런 생각과 수많은 선택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점차 인간관계가 생기고 관점이 생기고 취향도 생긴다. 기쁨과 행복, 아픔과 좌절도 느낀다. 특별한 날도 있고 그저 그런 보통의 날도 있고 때론 문제도 생긴다. 그리고 그 문제에 덜컥 잡히게 되기도 한다. 대구에 사는 민지는 마약 중독에 빠졌었다. 저는 그냥 마약 끼기 바로 직전에 그냥 잠들어요. 자면 저는 한 3일 내리 잠만 자요. 안 먹고. 깨고 나면 몸이 아파요, 되게. 진짜 어디 후드려 맞은 것처럼 막 아프고 막 팔도 아프고 막 머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힘도 없고 밥 한 끼 먹고 나면 이제 좀 살만하니까 또 그냥 약하고 그게 반복이었어요, 저는. 그리고 끊을 생각조차도 안 했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달렸던 것 같아요. 나만 안 걸리면 됐지. 조금만 더 조심하면 되지. 쟤는 왜 멍청하게 걸려서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네. 그러다 보니 점점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반대로 됐죠. 안 해본 일도 없고 생각해보면 진짜 약 구하려고 별의별 짓은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수도 땡겨 쓰고 대출도 해보고 핸드폰 결제로 그 현금화 하는 거? 그것도 하고 엄마가 제 사실 알기 전까지는 멈춰야겠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아예.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지난해 초에 딸아이가 마약 문제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알게 되면서 저는 TV에서나 이렇게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자고 일어나면은 이거는 아닐 거야를 수십 번 외쳤는데 다음날 눈 떠도 상황은 바뀌어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죽어볼까? 내가 죽으면 이게 끝이 날까? 아니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이 문제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하소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게는 너무나 긴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부터 혼자 밥을 해먹고 동생 챙기면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너무나 착한 아이고 해서 절대 그 길은 저 아이의 길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굉장히 착한 아이예요. 기본적으로 엄마가 아프면 안 되고 아주 어려서부터도 엄마가 피곤하면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더더욱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 컸던 건 거죠. 착하고 발랐던 아이. 민지는 어떻게 마약을 하게 된 걸까? 그전에 제가 게임 중독이었어요. 그냥
눈 뜨면 컴퓨터 켜고 게임하고 네 그게 다였어요. 그거 말고는 이제 나이 먹으니까 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거라고 이제 사람들 만나서 이제 뭐 하는 거나 이제 뭐 술밖에 할 줄 아는 게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게 제일 재밌었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되게 생활적으로 되게 힘들었고 엄청 불안하고 그냥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권유를 받았을 때는 마약을 해도 이게 그냥 뭐 문제가 있겠어? 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었어요. 제일 즐거웠고 그게 세상에 다 한 것 같았고 딱히 뭐 그런 게 정해진 게 없이 그냥 자다가 몸 회복되면 하고 싶고 그냥 현실에 뭘 좀 생각하기 싫었어요 좀. 무기력하게 비어있던 삶과 마음, 그것을 가득 채워줬던 마약. 몸에 넣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좋았지만 이제 그만두는 일은 내 맘대로 되지가 않았다.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또 반성도 하고 엄마 잘못했어. 나 정말 나 죽었으면 좋겠어.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엄마. 근데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발이 가. 그러면은 제가 그 발을 묶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이제 같이 자고 어떤 날은 손도 묶어놓고 자고 지금 이쪽 소파를 현관문 쪽을 당겨놓고 내가 여기서 잤어요.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밥 먹자 이러고 문을 여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방에. 창문 타고 넘어간 거예요. 저 낭떠러지예요. 에서 문을 열면은 어디 디딜 데가 있는 데가 아니고 그것도 맨발로. 이거는 정말 귀신이 안 씌고는 이거는 본인이 좋아서 한다는 그 개념을 넘어서는 거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제가 깜짝 놀라는 일이었는 건 거죠. 그 당시 일 중에 하나는. 작년 3월에 마약 그 문제로 기소유예 교육을 받았어요. 신혜원 팀장님을 뵙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셨었어요. 중독 문제는 개인의 정신 문제, 어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얘를 잡고 있는 어떤 뭐가 영적인 문제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편이에요. 지금까지 많은 중독자를 만나오고 치유 과정, 재활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와 보면서 또 상담을 여러 사람을 해보면서 중독의 문제인 줄 알고 중독 물질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인 줄 알지만 그 물질로 향해서 내 몸을 움직이고 내 몸에 집어넣고 내가 즐거움을 느껴야 되겠다고 했던 때에 눈에 안 보이는 나의 생각과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참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저나 중독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내면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떤 상태길래 내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으며 그거를 지금 내가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다시 똑같은 문제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진짜 나는 어떤 상태에 있고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치료 재활의 시작이자 여정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그런 상태는 비단 민지만의 문제였을까? 일단 마약이 불법이기 때문에 이게 마약 중독이 굉장히 위험한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러고 문제가 있고 나서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각자 어느 부분에 어떤 중독이 안 걸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얘가 지금 채워야 되는 부분이 지금 마약이 최고 좋은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간에 엄마보다도 좋고 남자친구보다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을 만큼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 창문 열고 뛰어내려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대상만 틀릴 뿐이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성공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냥 제 생각에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얘의 문제, 나의 문제 틀린 게 아니다. 이거 분명히 같은 문제다. 그러니까 시각을 나 또한 어떤 부분에 중독이 되어 있는지 한번 그 부분을 돌이켜보는 게 저는 더 맞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랬어요. 얘와 나라의 문제 자체가 틀린 부분이 없다라는 거는 분명히 인지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게 정말 마음속에 뿌리 내려지고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저 아이도 점차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하는 게 보였고 단약의 길에 이렇게 들어서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 보면은 이거는 문제도 아니고 나의 문제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태어나면서 갖고 오는 어떤 그런 영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구나라는 거는 믿도 받아들이고 저도 받아들이고 있는 편이에요. 치료나 재활의 중요한 키는 본질을 바르게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이제 나는 왜 마약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결국 나라는 사람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내 상태가 있는데 자기가 왜 마약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가는 고민을 안 하고 일단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 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항상 고민을 바르게 하게 만들어주고 중독 문제의 본질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는 도와주는 키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의 상태를 발견하면서 천천히 민지는 많은 부분이 변하게 되었다. 안 하려고 마음 먹기보다는 저는 최근엔 더 이상 아예 생각이 나지 않는 거 그냥 오히려 참는다기보다는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지금 엄마랑 행복을 깨고 싶지 않은 걸 그거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엄마의 힘으로 그냥 얘를 어떻게 눌러보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근데 결코 그게 아니더라고요. 비커에 흙탕물이 가득한 거예요. 그 흙탕물이 맑은 물이 되려 그러면은 그 맑은 물을 계속 부어줘야만이 그러면 언젠가는 이제 맑은 물이 되는데 그 시간이 엄청 길겠죠. 그렇구나. 이 아이 마음 자체가 정말 맑은 물이 되고 그래서 기본적인 이게 바뀐다 그러면 좋아하는 것도 바뀌지 않을까. 그 당시는 저 아이에게 그 마약이 가장 좋았고 근데 지금 현 순간은 마약보다 더 좋은 게 있는 건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한테는 그 어떤 가치가 어떤 다른 즐거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응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네. 지금 민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전보다 더 좋은. 저는 근데 반대로 마약으로 인해서 마약을 이제 끊음으로써 제가 더 많이 발전하고 좀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가족적인 부분도 그렇고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좋고 내가 진짜 행복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끊는 과정에서 되게 가족의 힘이라 해야 되나? 그게 되게 중요하다 느꼈던 게 제가 다시 이제 손을 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누구도 저를 혼내질 않았어요. 많이 참았지. 힘들었구나. 그냥 잘했어. 다부터 안 하면 되지. 그냥 그러고 넘겼어요. 그냥 그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죄책감이 덜 생겼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신 팀장님한테 되게 고마웠던 게 다들 거짓말한다 생각하잖아요. 뭘 말해도 항상 거짓말한다 생각하는데 믿어줬어요. 되게 끝까지 믿어주고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고마웠어요. 저를 끝까지 믿고 놓지 않아 주셨던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만큼 잘 지내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실패한다고 좌절하지 말고 내가 누군지 알고 내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해서 자신을 찾으면 단약의 길로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마약을 본인이 결국 선택했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 문제로 알고 자기의 문제를 판단한다면 결국 자신을 자책하는 인생밖에 살 수 없어요. 환경이 나를 이런 마약으로 중독 문제로 이끌었다고 판단을 한다면 평생 환경을 원망하고 거기에 대한 상처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에게 없는 문제 때문에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나를 찾게 되고 남들에게 없는 문제 때문에 남들에게 없는 주변 사람들의 축복된 만남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면 마약대중동본부나 상담해 줄 수 있는 분들을 만나고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받고 여러분을 좀 이해하고 여러분이 나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면 남들은 다 여러분의 마약 문제를 저주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거기서 안 빠져 죽고 얼마든지 여러분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보람있고 참된 인생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강력하게 권고를 드리고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한 상처, 답답함, 어려움들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국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걸 발견하고 인정하게 될 때 참된 나를 발견하게 되는 시작이 되고 흙탕물 같았던 내 삶이 조금씩 맑아지게 될 것이다.